동양 철학에서는 사람을 기의 덩어리라 보았고, 기의 구성은 하늘의 기와 땅의 기로 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기는 발생하고 성장해 왕성해졌다가 소멸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해서 사람을 구성하는 기의 덩어리가 일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와 땅의 기가 서서히 분리되면서 소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과 밀접하게 맥을 같이 하는 유교를 숭상했던 우리나라에서는 고조부 정도까지 현상세계에서의 정신이 남아있는 조상신으로 보고 4대 봉사를 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상 숭배와 관련되어 조상을 명당이라는 좋은 곳에 모셔야 그 조상이 후손을 잘 돌봐주게 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명당이란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천자가 제후들에게 문안을 받던 집을 말하며 크게 집터를 논하는 양택풍수와 무덤 자리를 논하는 음택풍수로 나뉩니다. 이 중 오늘 말씀드릴 음택풍수는 같은 핏줄, 같은 환경에서 나온 생물적 유기체끼리는 서로 반응한다는 동기감응이라는 원리에 의해 명당을 찾아 조상의 뼈를 묻으면 후손에게 장차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는 풍수 이론입니다. 저는 최고의 음택풍수 명당 중 하나로 꼽힌다는 흥선대원군에 붙인 남영군묘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 남영군묘를 품고 있는 가해산을 오르기 위해 충남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에 왔습니다. 남현군 2구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이자 고종의 할아버지입니다. 원래 인조의 셋째 아들 인평대군의 6대 손이나 사도세자의 서자 은신군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구한말 풍운하인 흥선대원군이 아버지 남영군을 이장할 명당자를 찾다가 가야사가 있던 이 자리가 2대에 걸쳐 왕이 나올 자리라고 하여 저를 불질러 없애버리고 그 부친인 남영군의 무덤을 이장한 것입니다. 묘를 옮긴 지 7년 후 차남 명복을 낳았는데 철종의 후사가 없어 가까운 종손인 명복이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고종인 것입니다. 대원군이란 후사 없이 죽은 왕을 대신해 종친 중에서 뽑은 후계자의 친아버지를 말합니다. 12세에 즉위한 고종을 대신해 정치판을 쥐락펴락한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건세는 막강했습니다. 한때 세도가들의 음모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 파라코를 자처하며 상갓집 개라는 별명을 들었던 그였지만 시정잡배 행사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깨닫고 비변사 폐지, 양반 세금 징수, 의복제도 개선, 지방관리, 부패 척결 등 과감한 개혁을 단행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세계사의 격변기였습니다. 독일은 오페르트가 이 묘를 훼손하면서 천주교를 박해하고 새 국정책을 펴는 바람에 조선은 신문물을 받아들일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 사이 일본은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강병해지고 조선 침략이 발판이 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원군은 이 남영군묘에 대한 도굴 시도 이후 강력한 개혁정치가와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보수적인 국수주의자라는 엇갈린 평가를 동시에 받게 된 것입니다. 남현군묘 이전에 있던 가야사는 누가 언제 창건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지만 한때는 조계종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보다도 규모가 컸었다고 합니다. 고려사의 1177년 명종 7년 3월에 일어났던 망이 망소의 난과 관련되어 언급되기도 하고 1799년 조선 정조 23년에 편찬된 범우고라는 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천년고찰 가야사, 그 가야사는 발굴 조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음택 풍수에 대해 안다는 사람들은 묘 주변을 이리저리 재면서 실체하지도 않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존재인 용의 형상을 터에 대입하면서까지 명당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과연 소위 말하는 명당일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집안은 왕손과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흥선대원군이 왕자리를 감히 넘볼 수조차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개망난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였고, 강화도령이었던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음이 임박해오자 후사 결정권을 갖고 있던 헌종의 어머니인 신정왕후 조대비와 밀계를 해 자신의 둘째 아들 명복을 왕자로 삼고 왕위를 이어받게 할 정도로 처세술의 달인이었습니다. 또한 집권하고 나서의 일이지만 절두산 등지에서 천주교 신자 8,000여 명의 목을 자르라고 명령할 정도로 엄청나게 냉정하고 단호한 성격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고종과 순종이 왕위에 오른 건 묘자리에서 발산되는 기운 때문이라기보다는 흥선대원군의 유치와 부친의 묘를 옮겨서라도 뭔가를 이루겠다는 흥선대원군의 남다른 강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영군의 자손들은 고종과 순종이라는 왕이 됐지만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엄청난 불운을 겪었고, 흥선대원군 또한 청나라로 유배를 가고 국내에 돌아와 집권을 위한 시도에 거듭 실패를 하면서 유폐되는 등 말년이 불운했습니다. 조선 후기 전주 지역에서는 조사관이 직관들을 불러 전주 지역 땅을 명당과 나쁜 땅으로 분류하게 한 뒤 후손들의 삶을 추적했더니 명당에 모셔도 망한 후손이 있고 흉지에 모셔도 잘된 자손이 있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래에 이르러서도 유력 정치인이 부모의 묘를 명당으로 이장을 해서 잘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후 몰락한 사람들 또한 많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명당에 조상을 묻으면 자손이 잘 된다는 음택 풍수가 일반적으로 들어맞는 이론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묘자리를 잘 썼기에 자손이 흥했다는 건 어떤 결과의 참다운 원인이 아닌 것을 참다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기뿐 아니라 우주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택풍수가 말하는 명당처럼 쾌적하거나 살기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심신적으로 활력을 얻고 성취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의 기가 후손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음택풍수의 이치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복을 구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에 영향을 주게 되면 세상이 타당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주술적이라여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음택풍수의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게 된 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였습니다. 전쟁 후의 조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림들은 유교 사상, 특히 주자 가례 등을 강조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질서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조상 숭배와 관련하여 제례를 중시했습니다. 게다가 조선 초기
불과 5%밖에 안 되었던 양반층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신분이 상승하게 된 사람들은 집안의 위세나 권위 등을 보이기 위한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조상을 남들이 말하는 좋은 곳에 모시려는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할 정도로 음택 풍수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충남의 대표적인 평야지대인 내포평야가 있는 예산지역 서쪽편에 있는 가야산은 북쪽으로는 보온사지 서산 마해석불이 있고 서쪽으로는 해미읍성과 개심사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 명산입니다. 경남 합천에 해인사를 안고 있는 가야산과 한글 한자 표기가 같은 것과 백제때는 중국 강남 지방에서 바다를 건너온 불교가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인 만큼 불교와 깊은 인연을 가진 산입니다. 서기 475년 백제가 한경변의 수도를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공주로 천도한 이후 중국과 교류하는 통로가 태안반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태안, 서산, 덕산, 공주, 부여로 통하라는 길을 백제고로라 하는데 이 가야산은 이 백제고로의 첫 기착지였습니다. 해발 678m가 되는 주봉인 가야봉과 옥양봉, 성문봉 등이 능선을 따라 이어지고 능선의 서쪽으로 서산과 서해바다가 아련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